국내 최고령 사형수였던 전남 보성의 어부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이 지난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형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 수십 명이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그중에 최고령 사형수였던 전남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의 피의자 오종근이 지난해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사망 원인은 지병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이 오종근을 포함한 사형수 2명이 사망하면서 이제 남은 사형수는 모두 57명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형수 오종근이 결국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지난 2007년에 전남 보성에서 발생한 어부 살인 사건. 그 당시 피해자가 무려 4명이나 됐던 그것도 한꺼번에 발생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07년 9월 25일이고요. 이날이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30대 남성이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배에 갇혔다. 경찰 좀 불러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배에 갇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 문자 내용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는 20대 중반 여성이 신고를 했고요. 예. 추석을 맞아서 친구하고 여행을 왔다가 같이 실종이 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문자를 토대로 인근의 선착장에 탐문을 했고요. 의심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에 69세였던 어부 오종근이고요. 69세였어요, 당시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오종근은 굉장히 태연하게 그 주꾸미 채취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받는 와중에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은 예? 내가 70이나 먹었다. 그런데 어떻게 여자 2명을 데리고 가겠냐.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 근데 경찰이 당시에 굉장히 면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선박을 감식을 해서 여기에서 실종자의 머리끈 그리고 머리카락 이런 증거를 발견을 하고 다음날 오종근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 그 당시 그 오종근의 주장은 그거였습니다. 나이 69세, 내가 나이 70인데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여자 2명을 살해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수영자 오종근 같은 경우에는 범행 당시에 여성을 태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오종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성 한 명이 바다를 보려다가 실종을 했고 그걸 구하려다가 다른 여성이 같이 빠져서 사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 날 실종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시신을 우리가 이제 부검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은 검시를 하는데 검시하다 보니까 폭행 흔적이라든가 질식 흔적이 나온 거예요. 폭행과 질식 흔적.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실족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추궁을 계속 되니까 오종근인데 결국 살인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오종근이는 피해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배를 태웁니다. 배를 태우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동을 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한가운데 아무도 보질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성추행을 시도를 했고 여성들이 반항을 하니까 여성들 힘으로 제압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물에 빠져 그러면 사람이 막 다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서 한 명은 다시 올라오려고 배 난간을 붙잡았더니 배에 보면은 그 배를 이렇게 휘는 도구가 있어요. 예. 그걸로 휘두른 거예요. 휘둘러가지고 숨지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성 2명이 성폭행을 당하려다가 결국 살해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2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4명이었다고요? 네, 이 사건 발생 몇 주 전에 인근 바다에서 대학생 남녀 커플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은 이건 역시 오 씨의 범행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종근은 그 당시에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남녀 커플이니까 남자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은 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할 리 만무하다 이런 주장을 펼쳐나간 건데요. 하지만 대학생 커플 중에 여성이 실종될 무렵
119에 전화를 걸었던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요. 예. 이 전화에서 얼핏 들리는 목소리를 주목을 했습니다. 몇 차례 반복해서 들어보니 바로 오종근의 목소리였고요. 특히 어망의 피해자들이 쓰던 디지털 카메라가 걸려 있었는데 이 카메라를 복원해서 살펴보니 베이에 오종근이 있던 모습이 담겨 있었고요. 결국 오종근은 그 대학생 커플 중에 여학생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같이 온 남자친구 남성은 먼저 바다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살인 행각을 벌인 겁니다. 자, 저 남녀 커플이 왔는데요. 남성을 먼저 바다에 빠뜨리고 그리고 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나이 70, 그 당시만 해도 2005년 정도 되니까 나이 70이면 나이 많다고 그랬고 체구도 작은 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가능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종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만으로 69세 나이인데 또 키하고는 작습니다. 그런데 평생 바다 일을 해보다 보니까는 힘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기계장구를 사용하고 범위했다고 하니까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다 위에서 사실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서 있기도 힘들어요. 하지만 오종근 같은 경우는 평생 바다 일을 했기 때문에 해상에 익숙하죠. 그러니까 흔들림도 없고 그런 여건 때문에 아마 이런 범행을 하는데 손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성도 바다 한가운데 저런 작은 어선에서는 배가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오종근의 범행 환경에는 그래놓고 힘든 척 나이 든 척 하기에는 딱 좋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결국 범행은 세상에 드러났던 겁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4명이나 살해했습니다. 어부 오종근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하지만 잡힌 뒤에도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관도 놀랄 정도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범행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남녀, 그러니까 대학생 커플을 살해하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런 범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됐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피해자들이 운이 없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내 배에 탄 그 사람들이 잘못이다. 와. 그래서 더 정말 듣고도 믿기지 않은 얘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들하고 자기가 서로 죽고 죽이려는 죽음을 당한 그런 팔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게 다 팔자소관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수사하던 경찰관들까지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엽기적인 주장을 했고요. 이런 주장을 이렇게 법정에서도 아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거는 교화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2010년에 사형 선고를 확정을 받았고 복역하다가 이번에 사망을 한 겁니다.